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요, 좋은 책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구 어서 구독 누르라고. 우기부기. 자, 먼저 이상민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우기부기님 독서법을 보다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책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좋은 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리고 다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정답이시죠. 진짜 옛날만 해도 책이 없어서 못 읽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책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사실 꼭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 자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보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장 좋은 도구인 책, 이 책을 판별하는 기준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민님께서 첫 번째로 좋은 책 구분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로 속독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책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속독에 대한 이야기는 후속편으로 계속해서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속독에 대한 이야기도 전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좋은 책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인데요. 이 기준은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는 정도로 우기부기는 이런 식으로 책을 고르는구나 라고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첫 번째, 베스트셀러와 평점을 본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생방송에서 이미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드렸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민수님, 우기부기님 혹시 자기만의 좋은 책 고르는 팁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대중들이 좋아하느냐를 먼저 봐요. 평점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좀 이상한 책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대중들의 시선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대중의 시선을 오히려 믿어요. 대중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베스트셀러 되게 좋아하는데, 베스트셀러는 사실은 최근에 너무 이 홍보가 끼어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평점까지 보는 거죠. 평점.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거,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것. 그러면서 평점까지 좋으면 저는 일단 신뢰하고 봐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저를 실망시켰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책을 봐도 다 그 안에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비판적 의식은 가지면서 책을 봐야겠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더해서 책을 보기보다 난 어떻게든 이 안에서 내가 배울 것들을 찾겠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책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출판사의 홍보력이 끼어든 마케팅 능력이 끼어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일단 거르고 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대중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신뢰를 합니다. 사실 책을 정말 좋아하고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은 그만큼 판단 기준 자체가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책을 읽어선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스트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왜 베스트셀러지? 진짜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독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심오하고 어렵고 뭔가 난해한 지식이나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보다는 오히려 정말 대중들이 많이 보고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접근성이 좋은 책들이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현재 대중들이 선택하고 있는 책들은 너무 어렵지 않은 책들이 그래도 많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독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평점을 조금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책이나 알라딘 서점에 있는 그 베스트셀러와 평점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거기에서 리뷰를 올린 숫자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리뷰 올린 숫자가 많은데 평점까지 높으면 저는 일단 신뢰하고 봅니다. 8점 이상이면 평타는 쳤구나 생각을 하고요. 9점 이상이면 이 책은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기준은 제가 영화를 볼 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저는 베스트셀러와 평점을 같이 보고요. 이 베스트셀러보다 더 좋은 것 두 번째로 스테디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는 아주 단기적인 것들을 비교해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베스트셀러, 일간 베스트셀러 이런 게 있는 거죠. 뭔가 홍보력으로 순간순간 단기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테디셀러라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건 진짜 베스트셀러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테디셀러인데다가 평점까지 좋다면,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문장을 봅니다. 이 작가의 문장력이 좋은가를 보는 건데요. 사실 이 문장이 좋은가를 보는 건 작가가 쓴 어떤 문장의 스킬들을 보거나 문법 같은 거, 어휘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이 내 심금을 울리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 서적 중에서 추천할 만한 책이 코스모스인데요. 이전에도 제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두껍기도 하고요. 독서 입문자분들이 이 책부터 읽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문장, 좋은 문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저의 관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책에요, 가장 앞부분, 이 앞부분을 보고 그냥 이 책은 진짜 엄청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시면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렇게 제가 이 문장들을 보고 제가 오싹하다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보고 제가 오싹해지는 거 있잖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취향에는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이렇게 문장이 좋은 거는 분명 각자의 취향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이 문장이 뭔가 나한테 확 와닿는 게 있는가라는 걸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책의 일부분만 보는 것만 해도 작가는 그런 문체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전체의 책을 써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문장력만 보는 재미만 해도 정말 책 보는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몰입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책을 보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제 사상의 근간이 되신, 제가 정말 어떤 제 마음의 스승님으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의 또 앞부분에 정말 멋진 말이 있어요. 인간의 삶은 우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초조차 되지 않는 순간에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은하계와 블랙홀과 초신성을 다 합한 전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짧은 생애, 드문드문 소중한 순간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다. 이 문장에 담겨진 여러 가지 단어들도 너무 좋고, 게다가 이 문장 안에 담겨진 뜻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에는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기 힘들 때는요, 인터넷에서 책을 살 때도요, 요즘은 책의 일부분을 되게 좀 임팩트 있는 부분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웬만한 신간들은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이 작가가 쓰는 문체가 어떤지, 이 문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번째는요, 세 번째 이유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작가입니다. 한번 꽂힌 작가의 책은요, 웬만하면 그 작가의 책들은 다 보려고 노력을 해요. 한 책이 저한테 너무나 큰 만족감을 줬었다면 그 작가가 쓴 다른 책들은 물론 모든 책들이 다 정말 좋았던 책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평타는 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웬만한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다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단순히 그냥 작가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승님으로 삼고 제 사상의 근간을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이것도 앞에 이야기와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네 번째는 작가였잖아요. 그 작가의 책을 다 본다. 근데 이 작가의 책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들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작가의 스승님, 그 작가의 사상을 만들어준, 그 작가의 사상의 근간이 된 또 다른 책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을 보는 거죠. 내 스승의 책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작가도 책을 읽지 않는 작가는 없어요. 그런 작가가 있다면 작가라고 부르고 싶지 않네요. 어떤 작가든지 다 또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 내가 멘토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만들어준 다른 책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한 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책을 찾아다니다 보면요,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아져요.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준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의 이 독서 인생은 그냥 읽고 싶은 책은 넘쳐나는데 읽을 시간은 부족하고, 사고 싶은 책은 많은데 돈은 부족한 상황에 완전히 부닥칠 정도로 솔직히 이 5가지 기준만으로 책을 고르는 기준들은 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해왔고요. 당연히 이 5가지 중에서 뭐 문장을 본다던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는다던가, 작가가 추천하는 또 다른 책을 찾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독서를 또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독서 입문자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스테디셀러를 찾는 것, 그리고 평점이 그래도 좋은 것을 먼저 찾으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책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책을 이렇게 한 권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모든 책들을 다 읽으려고 해버리면 오히려 독서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수많은 책들을 다 읽으려고 해버리면 분명 그 안에는 지루한 책도 있고 현재 내가 원하지 않는 책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6번째 이유가 나오네요. 책을 판단하는 6번째 기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궁금한 분야의 책을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늘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루한 책을 만나버리면 이걸 끝까지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책 읽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가 관심이 있고 궁금한 것, 이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책 읽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들 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서뿐만 아니라 뭐 글쓰기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삶의 성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우구 우기우기 구독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우구